오십쇼가 마련한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번 주 초에 희한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원이 보수단체 대표를 시켜서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소식이었죠. 있었죠. 보수단체 대표가 이런 내용이 담긴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알려진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 하는데 나랑 총장님이랑 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 그러니까 뭐 내가 얘기해서 국민들 뭐 이렇게 고발했다 그 얘기만 빼면 돼. 그만 빼라고. 아니, 그만 빼면 우리 정부랑 조국을 하는 길이니까. 아니 그러면은 누구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했다리지 그럼? 입을 맞추려고 지금 하는 것 같죠. 내가 사주했다는 내용은 빼라. 내가 사줬다는 내용은 빼라. 당신이 고소하는 걸로 해라. 아. 라고 입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게 글자 녹취록으로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지금 폭로 내용을 공개하는 건데요. 예. 지난해 12월 28일 통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 세월호 유족을 고발했을까? 또 보수단체 대표는 왜 또 나중에 이런 내용을 폭로하게 됐을까? 사주 받았다는 걸 왜 폭로했을까? 네. 이 세월호 특조위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선 이 보수단체 대표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할 때 그 고발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야기는 지난해 11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날 한 세월호 사건 관련 포럼이 있었는데 예. 안산에서요. 그 고발당한 유족이요. 대통령에 대한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저는 역사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능지처참을 당할 사람이고요. 박정희 대통령 무관 참식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국민과 역사를. 바로 이 발언을 가지고 고발한 건데 그런데 더 큰 논란은 이 발언이 아니고요. 이 발언 30초 뒤에 나오는 박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수를 쳤다고요? 네. 누가 쳤습니까? 이 세월호 특조위의 박종훈 상임위원입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유족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다른 참석자 40여 명과 함께 박수를 쳤는데요. 예. 그 유족 옆에 앉아 있다 보니까 카메라 앵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영상 때문에 박 의원은 보수 언론으로부터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맞았고요. 문제의 발언에 동조했다 이런 거였죠. 예. 근데 이 내용을 특조위가 굳이 광고하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 외부에 알려졌습니까? 그게 흥미있는 지점인데요. 놀랍게도 이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이 바로 아까 유족을 고발한 그 보수단체 대표입니다. 어허. 그 사람은 원래 그 장소에 없었거든요. 예. 특조위 내부 누군가가 찔러준 걸로 봅니다. 이런 일이 보입니다. 있었고 누가 박수를 쳤다고? 예, 그래서 그 단체 대표는 능지처참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특조위에 거꾸로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단초가 돼서 결국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박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특조위의 내부자가 보수단체 대표를 활용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수단체 대표는 이렇게 활용이 되었지만 특조위에 자주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특조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보복 차원으로 특조위 직원과의 은밀한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그것을 받아서 새누리당도 거들었습니다. 보도 다음 날 특조위 예산을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원진 원내 수석 부대표의 당시 발언입니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것부터가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는 박종훈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문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게 11월 23일이었거든요. 예. 이날은 그런데 특조위가요. 대통령 행적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게 결정한 바로 그날입니다. 이런 발언을 듣고 박수를 크게 친 그런 상임위원이 있는 세월호 특조위. 그 특조위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에게 뭘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건데 박수 한 번이. 이 영상의 존재를 그럼 과연 누가 유출했느냐. 이거는 조사가 됐습니까? 앞서 내부인이 유출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보수단체 대표는 그런데 유족들 사이에 암약 중인 그 단체 회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오히려요. 그런 주장이 특조위 내부 인사가 연루되어 있는 점을 희석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악지설도 나온다는 거고, 그렇죠. 뭐 음모와 의혹이 판을 치고 이렇다는 건데 참 어쩌다가 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이렇게 첩보 영화 같이 돼버렸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뭐 국가가 나서서 하는 특조위 아닙니까? 엄연히 따지자면. 예, 안타까운 대목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예, 특조위 하면 이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어야 하잖아요. 민관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 모아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실 특조위 탄생 자체를 반대했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특조위 구성에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치 않는 쪽 인사들도 일부 참여해 있다는 관측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특조위 내부의 한 고위 인사의 경우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직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주 파다합니다. 가령요. 직원들 모욕을 줘서 사기 떨어뜨리는 일이 아주 빈번하다고 합니다. 관련 증언 들어보시죠. 예. 기재부에서 나오는 1급인데 차관 복급하네요. 이런 양반을 두고 덕구 새끼. 덕구란 게 뭐예요? 개새끼 아니에요. 그런 말을 있든 없든. 근데 밑에 부하 있는데 마구 쓰는 거예요. 그런 욕설을 부하들이 있는 앞에서 마구 쓰는 무죄시 어떤 한다는 사람이 거죠.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공금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고 하고요. 또 방송에서 모두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전횡이 너무너무 심해서 예, 예. 내부적으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그 사람 반론도 들어보셨어요? 네. 직원들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요. 직원들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어허. 이렇게 해명을 하고요. 공금 유용은요? 업무하고 관련된 사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더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예. 남들 지시나 보고 안 하고, 지시 안 받고 보고 안 하고, 위원장한테 가서 지시 받고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요? 지금 음성 변조가 많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보면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한테 지시 안 받고 위원장한테 가서 지시 받고 보고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럼 내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맞겠느냐? 이런 반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들끼리 이런 감정 대립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금 특조위 활동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때로는요. 내부인이 언론과 결탁을 해서 특조위를 공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과의 결탁이요? 네, 최근에도 일부 언론사들에게서요. 특조위의 정보 공개 요구가 약속이 난 듯이 잇따라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허. 그런데 정보 공개 내용이 예산 사형처로 전부 똑같았다고 합니다.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이 다 똑같았어요. 다른 네. 사람들한테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 들어왔는데 예. 예산 이 사용 문제는 그동안 언론이 특조위의 힘을 빼는데 단골로 사용해왔던 소재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당한 비판 기사면 그거를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이죠. 하지만 악의적인 것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특조위를 세금 먹는 하마로 묘사한 기사입니다. 한 종편 TV의 보도 들어보시죠. 예산 160억 원,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직원 체육대회와 연찬회에 각각 252만 원, 6개월간 동호회 운영에 720만 원, 직원 생일 축하 비용에 655만 원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보도한 이런 비용은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복리 후생비거든요. 정부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란 얘기예요. 네, 이걸 없애면 사실 차별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조위에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똑같은 공무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만약에 파견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전에 소속돼 있는 부처에서 받아야 될 거요. 받아야 될 돈이죠. 아. 근데 그걸 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이런 악의적인 보도 등 때문에 예. 세월호 특조위 지난해 예산이요. 당초 160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예산이 깎이면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 게다가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고 사기도 떨어지고 뭐 이렇겠네요. 예, 예산 삭감 당시에 참사 조사비의 경우를 보니까 46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거든요. 특조위 제대로 활동 못 하겠죠. 예, 예. 게다가 이런 사업비는 수시 배정이라는 걸로 옵니다. 수시 배정이 예, 뭐예요? 국가기관인데도 별도로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죠. 그때마다 공문을 보내서 받아내는 방식. 네, 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참 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그야말로 안팎의 적과 싸우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그러면서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말았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특조위 활동 결과 안 봐도 뻔하겠죠. 예, 이런 사정들을 우리 국민과 유족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다 특조위가 잘 돼서 다시는 이런 참사,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바람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 아닌가 생각돼서 우려가 되고요.
끝까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